미남 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산재랑 공상의 차이, 어떤 걸로 했을 때 더 유리하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둘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죠. 요거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가 있습니다. 공상은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주가 직접 근로기준법이나 합의를 통해서 근로자한테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를 뜻하고요. 오늘도 그 합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시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보통은 산재를 하는 걸 꺼리십니다. 왜냐? 산재 이득이 있으면 방크 공사를 발주하지 못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원청에 찍힌다든지, 그리고 산재 보험료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든지, 그리고 사람 감독이 놓으면은 다른 거 다 틀리다, 이렇게 우려를 하시면서 산재로 안 하시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사실 119를 부르지 않고 회사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병원에 이송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뉴스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산재 은폐를 하려고 회사 차를 이용해가지고 가다가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누군가 더 다쳐가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노무사가 쓴 책을 보시면 119를 부르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상으로 하더라도 119를 꼭 부르셔야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요새 또 119를 안 부르다가 그렇게 뉴스를 한번 타시면 찍힙니다.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절대로 119를 회피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119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치료라는 보상입니다. 그런데 치료는 공상으로 하든 산재로 하든 똑같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는 거지 사업주가 치료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상으로 하더라도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남는 중요한 거는 보상이 되겠죠. 보상. 그러면 산재랑 공상 중에 어떤 것으로 해야 유리한지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이게 딱 놓고 이게 더 유리하다, 이게 더 불리하다 할 수는 없어요. 각 상황마다 다르고, 특히 공상이라는 것은 합의라 했지 않습니까? 합의의 범위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유불리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각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걸 좀 검토를 하신 다음에 산재로 할지 공상으로 할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산재는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맨 처음에 치료기간이 전치 8주다 이렇게 해가지고 8주 동안 요양을 하는데 이게 1주, 2주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병원에서 진료계획서를 써가지고 공단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많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길어진 만큼 치료비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부담을 하겠죠. 그리고 휴업급여도 지급이 됩니다. 그런 장점이죠. 그리고 나중에 치료가 다 끝난 뒤에 추가로 상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제가 모르는 부위라든지 이런 쪽에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쳤던 부위에 재발할 수도 있죠. 그럼 다시 산재 신청을 해서 산재로 처리를 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주체가 근로복지공단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거나 미룬다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다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를 좀 거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요양급여 신청을 한다든지,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한다든지, 진료계획서를 낸다든지, 평균임금 산정, 그리고 장애진단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셔가지고 운동능력 평가라든지 기능 평가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은 공단에서 워낙 서비스가 요새 좋아졌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없는 정도다 보시면 되고,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는 입증 책임이라든지 입증 정도가 완화되긴 한데 불승인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자, 공상으로 넘어와서 공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옵션을 걸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에 있어서도 산재에 의해 보상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산재 범위를 뛰어넘는 보상도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는 70%만 주게 돼 있어요. 평균임금에. 그런데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데 평균임금의 100%를 주십시오, 110%를 주십시오, 충분히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복직을 하게 되면은 원래 하던 그 업무는 제가 너무 겁이 나서 앞으로 못하겠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다른 업무를 부여해 주는 걸로 합시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걸릴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거는 뭐냐면 그 기준, 보상 금액을 설정하는 기준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 법적으로 판정을 받은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능력 상실이 얼마 됐다,
사업주의 과실이 얼마다, 근로자의 과실이 얼마다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물론 그 기준점은 변호사나 손해상사 통해서 확정을 지을 수도 있어요. 지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 기준점을 설정을 해서 합의를 하셔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이때 이제 좀 불공정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사업주가 그래도 그분한테 돈을 주는 입장이고 계속 고용을 할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가압의 입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너무 많이 위반을 했다면 반대의 경우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경우에 누군가한테 불공정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근로자가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면 산업재해 보상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공상 처리를 한다고 해서 산재 신청권이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는 물론 사업주도 마찬가지. 사업주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니 전에 합의 일어났고 왜 이제 와서 산재 신청 하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는 산재 포기가 아닙니다. 산재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고 그리고 공사를 할 때 또 사업주가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산재 발생 보고 의무가 있어요. 재조사표라는 걸 작성을 하셔가지고 노동청 산재 예방 지도까지 제출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다가 어떻게 다쳤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꼭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방지를 하겠다는 것도 넣어야 되고요. 이걸 꼭 하셔야 과태료 부과가 안 됩니다. 산재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하셔야 돼요. 한 달 넘어가면 과태료 발생합니다. 과태료가 보통 수백만 원이 나와요. 여러 가지 정상천착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수백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공상으로 하게 되면 원래 산재를 해야 될 거를 산재 안 하고 사업주 사비로 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급여를 지원 안 해줍니다. 이것도 체킹해 주시고 기타 또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합의의 주체가 됩니다. 합의의 주체. 근로자 본인이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 가족이 해야 되나? 특히 이제 사망하신 경우에는 유가족 중에 누가 사인을 해야 되느냐? 전체의 누군가 대표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복잡하고 실제로 그 수권이 제대로 돼야만이 나중에 또 다툼이 안 생기기 때문에 꼭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단하게 산재, 공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으로 준비를 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